자연 속으로 여행을 하면서 직접 걷고 보이는 풍경을 그림으로 담으면서 여행하는 자연 친화적 여행자 김강은이고요. 그 그림과 풍경과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것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종교적인 길이거든요. 성 야곱이 걸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러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 길이에요. 스페인어로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인데 까미노가 이제 길, 산티아고가 성 야곱의 스페인식 이름. 그래서 성 야곱의 길이에요. 총 800km 정도, 그리고 하루에 30km 혹은 25에서 35 사이를 걸으면서 총 30일을 걷게 돼요. 일반적으로 많이 걷는 길은 프랑스 길. 저는 이제 2번 걸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북쪽 길을 걷고 되게 산락 지형이에요. 두 번째는 프랑스 길을 걸었습니다. 보통 여행이랑은 달리 되게 고행이고 긴 코스를 걷는 길인데 각자만의 이유가 다 있어서 그 길에 오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번을 걸었는데요. 첫 번째는 3년 전에 전 연인과 함께 걸었어요. 되게 과거 이야기인데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걸으려고 갔었어요. 뭔가 명상의 길, 나를 찾는 길로 알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참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이제 연인과 함께 걷는다는 게, 고행길을 걷는다는 게 누구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연인이어도 뭐 부모님이어도 친구여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됐는데 좀 아쉬움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걷게 되고 하고 싶었던 거를 좀 눈치를 보거나 나의 속도에 조금 이렇게 맞춰가는 그 과정이 힘들어서 좀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30을 앞둔 나이 29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에 그렇게 연연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30을 앞둔 나이가 됐을 때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떠올려 봤을 때 30이 지나서 40이 지나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린 시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30이 되면 대단한 어른은 아니지만 되게 어른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앞으로 내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은 아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스스로 떠올려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함도 있었고 안정적이진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거를 좀 방향을 잡고 싶어서 이럴 때일수록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뭔가 나만의 느낌표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때 마침 제 옆에는 이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여행 좋아하고 낭만적인 삶을 꿈꿨는데 막상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너무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카페에 앉아서 야 이제 내일 모레 우리 30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불안하고 애매한 이 시기일수록 조금 더 그 템포를 낮추고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앞으로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도 웃긴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하던 프로젝트나 그런 걸 멈추고 같이 산티아고 순례길 2번째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거나 알아보셨을 때 준비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저의 노하우로 추천을 드리는 거, 이제 참고만 하시라고 드리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저는 이제 발목이 약해서 등산화를 가져갔지만 따로 경량 트레킹 샌들을 챙겼거든요. 하루 종일 등산화를 신었으니까 쉴 때 이제 쪼리 같은 거를 많이 신으세요. 근데 저는 트레킹 샌들을 가져갔는데 한 30km를 걸은다고 쳤을 때 한 20km는 등산화를 걷다가 나머지 10km는 이제 샌들로 갈아 신으면 다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약간 상쾌하고 훨씬 괜찮더라고요. 30일 동안 내가 생활해야 될 짐을 짊어지고 가니까 옷도 다 많이 못 가져가고 빨래를 해야 돼요. 근데 빨래 하는 거 진짜 귀찮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막 걷고 피곤한데 빨래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든데 드라이백, 조그만한 드라이백 가벼운 거를 이제 방수백 같은 거를 가져가서 뜨거운 물을 백에 담고 빨래를 넣어놔요. 그리고 가루 세제나 아니면 그런 세제 같은 걸 조금 풀어놓고 샤워를 하면 그동안 이제 빨래가 불어요. 샤워하고 나오면 뜨거운 물에 불어 있으니까 주물주물 해서 물에 헹구면 거추장스럽지 않고 편리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돈으로 이제 세탁 맡기는 것도 있는데 맨날 맡기면 돈이 꽤 나가서
나만의 작은 정성을 담은 선물 같은 걸 몇 개 챙겨가는 거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특히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굉장히 선의와 호의가 가득한 길이에요. 그 현지 사람들도 그렇고 순례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자기 일인 것처럼 전우회가 불타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고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언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내가 준비해간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그렇게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표현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 걸었을 때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엽서를 맡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챙겨서 만난 현지인들이나 아니면은 의미 있었던 친구, 감사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한 장씩 줬는데 덕분에 엄청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었어요. 꼭 그림 아니더라도 뭐 조그만 소품이나 아니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액세서리나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는 길도 이미 정해져 있고 걷다 보면 이제 노란 화살 표식이 이제 길을 안내를 해주고 숙소 같은 경우에도 그 길에 이제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순례자 전용 숙소가 이제 중간중간 마을마다 많이 있는데 순례자 전용 숙소라서 일단 저렴합니다. 한 7유로에서 10유로면 얼마죠? 찜질방 가격이죠. 그것도 이제 공립이랑 사립이랑 나뉘는데 그 순례자 전용 숙소를 알베르게라고 해요. 알베르게를 이용할 때 팁을 드리자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유럽에 베드버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트가 하얀 거를 확인해야 돼. 막 무늬가 있거나 그러면 베드버그가 있다는 그 증표가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까만 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무늬가 있으면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얀 시트인 곳 그리고 침대 이 철창이 목재가 아니라 철창인 곳 왜냐면 목재 되게 습습한데 많이 산대. 그걸 알아볼 때는 직접 보는 것도 있지만 구글맵이나 그론즈닷컴이라고 이제 순례길 정보가 많이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평점이나 댓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화장실 개수. 순례자들이 여러 명이서 사용하는데 화장실이 막 2개 이렇게 있으면 힘드니까 뭐 그런 거를 체크해봐도 되는데 미리 너무 알아보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깨끗한지 청결한지만 체크하면 충분히 즐겁게 여행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숙소, 식사 이런 건데 식사도 사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완전 오지 여행은 아니에요. 아주 옛날부터 순례자들이 걸었던 길이고 워낙 종교적 유래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니까 숙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스페인식 요리들이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아요. 왜냐하면 빵도 있지만 빠에야라는 그런 밥도 있고 그냥 고기 같은 거 스테이크처럼 먹는 것도 있고 감자튀김 이런 거기 때문에 사 먹는 것도 좋은데 저는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빵 같은 거 이제 사서 만들어 먹고 저녁에는 정말 저렴하게 하려면 파스타 만들어 먹고 백숙 해 먹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조금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중간중간 이제 바나 레스토랑이 나오면 거기서 식사를 다 판매를 하거든요. 아침에는 숙소에서 간단하게 먹고 이른 점심쯤에 바나 레스토랑에서 빵이나 오믈렛 같은 거 시켜서 커피랑 먹고 저녁에는 순례자 전용 메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한 몇 유로 싼 걸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 한 10유로 안팎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크게 걱정 안 하고 지역을 되게 많이 지나치거든요. 그 특색이 어떤 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사 먹으면서 그런 거를 또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은 보통의 여행과는 조금 다른 점이 나의 시간, 보통 그 기간에 드는 비용보다 좀 저렴한 어느 정도의 예산과 등산화, 배낭, 그리고 비행기 티켓만 있다면 그냥 떠나도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왜냐면 코스도 신경 안 쓰고 걷다가 그 숙소에서 자도 되고 조금 더 걸을 수 있으면 그냥 그 계획에 어긋나게 해서 가도 되고 계획이 필요 없어요. 물론 힘들죠.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소통하는 거에서도 힘들 수도 있고 뜨거운 땡볕에서 막 물집 잡히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일단 가서 그런 것들을 겪는 것 자체가 산티아고 순례길인 것 같아요. 그런 해프닝들과 어려움들이 주는 교훈이 되게 뜻깊은 거고 그 자체를 모두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